피천군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과반수 세력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서 유법하게 탄핵 소추를 했고,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헌법재판소의 첫째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셨고, 또 자진 출석한 대통령을 구치소에 수감해서 오늘 두 번째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대신해서 저희 대리인 3명이 탄핵 청구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 탄핵 사건, 이 탄핵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4가지 사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국회에서 1차 부결된 탄핵 소추를 재차 의결한 것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23시30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국회가 2시간 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다음날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포령으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통제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는 야당 국회의원들이 그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12월 7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195인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탄핵소추 가결에 필요한 200인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결 불성립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해서 본회의가 적법하게 개의되었고,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적법하게 상정되었고, 찬반 표결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가결 종족수에 미달된다고 해서 표결 절차가 없었다거나 표결이 불성립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200인 이상이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그걸 부결 선포를 하지 않고 표결 불성립이라고 선언을 했다고 해서 이미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표결한 사실, 그리고 가결 종족수에 미달된 사실, 그래서 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될 때까지 일주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계속 발의하고 계속 의결했다고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2월 22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는데, 그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고
위헌이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내란죄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그거는 1차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국회는 그 탄핵소추안을 12월 14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204인이 찬성했다고 해서 가결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 안건이 정기국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는데 임시국회를 열고 동일한 사유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 상정하고 가결시킨 것은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한 취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헌법 65조는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의 탄핵심판으로 파면할 수 있게 하면서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그 공무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대상자 중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가장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다른 탄핵 대상자들과 달리 탄핵의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자라고 해서 탄핵 대상에서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국회의원보다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치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 요건과 절차를 엄중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 65조가 대통령 탄핵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113조는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 소추에 의하여 직무를 정지시킨 거나 탄핵 심판에 의해서 파면시키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의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대통령 탄핵의 엄중성을 규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5월 14일 결정에서 대통령 탄핵의 엄중성에 비추어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유도 엄중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2024년 12월 7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에 정한 정족수에 미달돼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12월 10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 선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야 합니다. 엄중한 가결 정족수에 미달되면 그 탄핵소추는 부결로 확정되는 것이고 가결 정족수를 채울 때까지 표결을 반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6인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5분만 찬성했다고 해서 나머지 1인을 더 설득한 뒤에 일주일 뒤에 다시 평의해서 6인이 찬성으로 탄핵심판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1차 표결은 정기국회에서 했고 2차 표결은 임시국회에서 해서 회기를 달리하기 때문에 국회법이 정한 일사부재의 금지는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결된 탄핵소추를 다시 재의결한 것은 대통령 탄핵의 엄중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했고 그 위헌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빼면 탄핵소추 의결의 종족수도 무너집니다. 국회가 2024년 12월 14일 가결한 탄핵소추 사유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고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 해서 국회의원 204인이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핵소추에 따른 탄핵심판 절차에서 탄핵소추인 대리인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만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으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204인이 이 사건 탄핵소추를 찬성한 주된 이유는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는 주장이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당시에 그 소추안에 대통령이 내란죄 숙이라는 혐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만 사유로 되어 있었다면 204인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평균한테 물어보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 심판 대상으로 남겨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20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탄핵 소추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이제 다시 대통령 내란죄 숙이라는 혐의를 빼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유만 탄핵소추 사유로 삼아서 다시 표결해서 200인 이상 찬성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새로운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미 부적법화된 이 사건 탄핵소추가 적법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소추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권자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국가 원수와 행정수반의 지위를 가지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위할 책무를 집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 긴급명령권과 계엄 선포권 등 비상대권을 수여하고 재직 중 면직 특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비상대권은 국가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라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대통령이 수행할 그것을 지킬 책무를 지는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국내 국외의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의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붕괴될 위험성이 매우 큰 비상사태라고 판단했고 이를 해결할 통상적인 수단이 없다고 판단해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인지 여부,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국내 국외의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또 국가 비상사태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서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마다 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국회의 승인이나 사법부의 심판을 거치게 한다면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기 어렵게 됩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대통령이 비상대권 행사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사전 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사후 통제 수단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명령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국회의 제적 과반수 의결로 그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는데도 비상계엄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과반수 권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의 사유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사하지도 않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2시간 만에 비상계엄의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선동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에 대통령 산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2월 7일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10일 다시 발의해서 12월 14일 가결시키고 이 사건 탄핵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와 국가 보위를 위해서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허용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요건 심사를 배제한 취지를 위반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합니다. 넷째로, 이 사건 대통령 탄핵소추는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 비상계엄은 12월 3일 밤 11시에 발령되었고 국회가 4일 01시 해제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즉시 출동했던 병력 철수시키고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서 다음 날 그날 새벽 5시 40분경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은 국가의 비상사태를 알리고 경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력도 경계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쳤고 무력 사용을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의해서 헌정 질서가 훼손된 바가 전혀 없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바도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6시간 40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비상계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헌정 질서를 회복시키려는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국회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당시에는 헌법 질서의 침해도 없었고 헌정 질서를 회복시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활용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하는데
국회 제적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의 주권 행사인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 취임 전부터 지금까지 200여 차례에 가까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서 선동했습니다. 수시로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의혹을 선동하고 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제의 요구로 부결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발의하고 의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헌법이 입법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법률안 제의 요구권을 부여하고 제의 가결 요건을 엄중하게 규정해서 엄중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부결 확정되게 한 것인데 그러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과반수 권력으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임명권 행사를 방해했고 장관과 방통위원장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남발하여 국가기관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켰습니다. 또 야당의 인사의 비리나 불법을 조사하는 검사와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해서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와 감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검찰청의 활동 예산을 삭감해서 직무 수행을 못하게 했었고 이 사건 탄핵 소추를 의결해서 대통령의 직무까지 정지시켰습니다. 이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나 국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가 탄핵 사유의 전부를 조사하지도 아니한 것이고 내란죄 수괴 혐의를 선동해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한 다음에 탄핵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내란죄 혐의를 지금 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정보사령관 등 국군 주요 지휘관들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구속해서 국방기능과 치안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또 자기들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장, 국무총리, 법무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탄핵소추하고 자기들이 비리를 조사하거나 수사하는 감사원장, 검사들까지도 탄핵소추해서 직무수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게다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 3인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서 심판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탄핵 소추된 고위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한없이 연장되게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남용해서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려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국회에게 대통령 탄핵수칙권을 부여한 헌법의 목적을 벗어나서 탄핵수칙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너져가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최우수단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의 과반수 권력의 방해로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책무를 완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는 세력과 경호원들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서 대통령 피청구인이 스스로 수감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관이 나서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합니다. 헌법은 헌법재판관에게 헌법 질서를 수호할 책무와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헌법이 헌법재판관에게 부여한 헌법 수호의 사명을 이 사건 진실을 밝히는 횃불로 삼아서 공산주의 좌파 세력이 민주선거를 왜곡시킨 사실, 국회 과반수 권력이 입법권을 남용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독재하려고 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예산 심의권을 남용해서 대통령과 검찰의 직무수행, 국방기능의 정비, 국가경제의 발전 등을 방해한 사실, 대통령이 이러한 사태를 종합해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할 다른 수단이 없어서 부득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사실, 국회의 과반수 권력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선동하고 탄핵소추권을 남용해서 헌법 질서 수호를 방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사실 등을 정확히 조사하시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과반수 세력의 권력 남용을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하며 열망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